자, 안녕하세요. 공돌이 간다입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 생산직과 사무직에 대한 비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두 직군이 누가 더 좋다, 나쁘다를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산직이랑 사무직은 서로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또 직업 성향과 선호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이게 정답이다 라고 딱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급이 얼마나 차이 나고 또 성과급 배급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직급 수당, 직무 수당, 시간의 수당 등등 이런 수치적인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가 다니는 회사, 저의 현업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단순한 비교를 해볼 거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둘 중 어떤 진로가 더 좋겠다, 어떤 길이 나랑 잘 맞겠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설명이니까 필요한 내용만 들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급여,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급여부터 말하자면은 현장직과 사무직은 시작하는 나이부터 달라집니다. 현장직은 빠르면 21살에 시작을 하고 사무직은 4년제 졸업을 하고 빠르면 26살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제일 빠른 나이를 기준으로 잡고 현장직은 21살, 사무직은 26살이죠. 5년이나 빠르게 입사를 한 생산직 직군이 연차가 조금 쌓이기 때문에 초봉은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26살 6년차 생산직 직원과 26살 1년차 사무직 직원의 연봉은 생산직이 조금 더 많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기업 4년제 출신들은 연봉 인상률이 생산직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생산직군은 시급제, 월급제 직원이고 4년제 출신들은 연봉제 직원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죠. 본인들의 실력과 성과에 비례해서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죠. 반면 생산직은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 연봉의 인상률이 미미합니다. 호봉과 직급에 따라 조금씩 상향되는 편이죠. 엄청 수직 곡선을 그리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5년차 이상이 됐을 때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비슷하거나 사무직이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직은 교대 근무를 하냐, 사무실 근무를 하냐, 환경수당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해서 또 판별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데이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저희 회사를 보니까 4년제 출신이 직책을 맡게 되면은 보통은 4년제 출신들이 연봉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외에 사내 직원 복지나 성과급, 보너스는 고졸 생산직이나 대졸 사무직이나 100%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 지원금, 종, 편의시설, 대출, 경조사 등의 모든 복지는 동일하죠. 두 번째로 근무 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산직의 업무는 현장 일을 바탕으로 본인이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이 할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게 앞서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게다가 생산직은 부서마다 천차만별이죠. 컨베어 벨트에서 라인만 타는 완전 생산직부터 이렇게 일하고 월급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꿀 빠는 부서까지 너무 수많은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 운빨에 맡겨야 하죠. 그래서 현장직의 근무 강도를 논할 때는 항상 어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같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반면 사무직은 보통 부서마다 다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본인이 맡은 일상적인 개인 업무 외에 기획개발, 프로젝트 등 일상 외의 업무가 다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현장직과 사무직은 근본적인 근무 체계가 다르죠. 현장직은 크게 제품 생산, 설비 관리, 유지 보수로 보면 되고요. 연구원 포함 4년제 출신들은 투자, 기획, 신기술 개발, 홍보 이런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엄연히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물론 서로 고졸과 대졸 직원들이 협업을 해서 설비 투자, 기획,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본인이 좀 진취적이며 성과를 내고 싶고 일욕심이 있는 성향이라면 4년제 출신 직원이 좀 더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누구에게 큰 터치를 받지 않고 내가 맡은 거 하나만 열심히 하며 안정적인 회사 생활에 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졸 직군이 나을 수도 있겠죠. 결론은 본인의 업무 성향에 따라 어느 쪽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급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생산직의 직급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직에도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같은 직급이 있고 또 한 팀의 장을 맡는, 그러니까 인사권이 있는 직책이란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직급이란 직책은 다른 말입니다. 직급은 본인이 회사에서 얼마나 근속 연수가 되었고 사원끼리의 굽수를 나누는 걸 직급이라 하고, 직책은 업무상의 책임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지는 직책 보임을 맡는 겁니다. 즉 인사권이 주어지며 한 팀의 모든 책임을 맡는 거죠. 물론 직책 보임은 연봉도 더 받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생산직 직원들의 70% 이상은 직책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크게 터치 안 받고 본인의 막중한 책임은 없으며 물 흘러가듯이 회사 생활을 원하는 분들이죠. 아무튼 현장직에는 진급을 하는 직급이란 게 존재는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근속 연수가 차서 자동으로 진급이 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4년제 출신들은 진급 하나하나가 본인의 연봉에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 진급을 위해 끊임없이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죠. 옆 동기, 후배, 선배보다 빠르게 진급하고 공부하며 성과를 내야만 과장, 부장, 전무이사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만년 과장으로 남거나 계열사로 아웃소싱이 되는 일이 많이 있죠. 예전처럼 직원을 자르고 하는 일은 요즘 없습니다만 대졸 출신들은 진급과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 진입 장벽은 어떤 게 더 어렵나요? 4년제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의 입사를 비교하자면 결론적으로 4년제 입사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4년제를 졸업해야 하고 영어와 대외 활동, 자격증, 인턴 경험 등 많은 스펙을 요구하며 그 입사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만큼 공부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경쟁을 해야 하죠. 반면 고졸, 초대졸은 어느 네임드의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서류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토익이나 인턴 경험, 기타 연수 등은 크게 버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저 성실한 생활의 졸업장과 두세 개의 국가 기술 자격증만 있으면 끝나는 게임이죠. 그렇다고 고졸, 초대졸 전형이 쉬운 건 아닙니다. 4년제만큼의 스펙을 요구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내신과 생기부, 봉사활동, 자격증, 학점 등 은근히 많은 스펙을 갖추어 놔야 하죠. 요즘은 대기업 생산직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올라가는 시점이라 앞으로 그 취업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둘 다 쉽지는 않지만 4년제 직군이 좀 더 어렵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로 회사 내에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권과 입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직군은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확실히 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걸 간단하게 군대에 비유해서 설명할게요. 고졸 현장 직군은 부사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졸 직군은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서로 대우해주는 것도 군대랑 비슷해요. 1년차 장교 출신 소위가 짬밥 먹은 중사나 상사급의 부사관에게는 계급상으로는 상급자지만 막 뭐라고 아랫사람 취급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부사관은 국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이고 장교는 국군의 수뇌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은 회사에서 딱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질적인 업무는 현장 직군들이 다 하죠. 결론은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관계입니다. 물론 대졸 출신이 직책을 맡게 되고서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직권을 남용해서 좀 강압적으로 시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상관없다, 난 그저 대기업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입사하는 데 있어서 고졸 생산직이 압승입니다. 하지만 난 공부를 좀 더 해서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뭔가 회사 발전에 기여해서 임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뭔가 진취적인 성과를 내며
남들에게 인증받고 싶다 하시면은 계절 직군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기업 고졸 직군과 계절 직군에 대해서 비교 영상을 해보았는데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기준으로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 바탕이 돼서 만든 점 또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하시고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진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